시간 발언 잠깐 하고 시간 한 2분 드리세요. 오늘 오전에 이제 국힘당하고 저희 당이 앞에다가 피켓을 붙여놓고 하는 모습들이 아름다워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후에 오니까 그게 다 사라져서 서로 간에 합의가 잘 된 것으로 보아서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과 관련이 없지만 고발 사주권과 관련해서 이제 제 신상과 관련된 문제가 있어서 좀 간단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원들한테. 그러니까 피드 수첩 어제 있었는데요. 윤석열 죽이기의 배우로 지목된 그 놈이 이제 접니다. 우리 김웅 의원과 조성은 녹취록에 보면은 민병덕이라는 놈, 그 놈이 배우인데 이렇게 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발장에 보면은 민병덕발 검찰 때리기가 시작되면 황희석, 최강욱이 받아 쓰고 이렇게 나와서 그것도 그러려니 했습니다. 검찰 의견서에 보면은 저를 이 가장 위에 이렇게 수개로 그려놔서 제출을 했더라고요. 이것도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김웅 의원의 그 녹취록을 보니까 그놈이라는 명칭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윤석열 죽이기에 그 엄청난 조직의 배우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걸 보면서 저는 좀 참담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제가 그간 민변활동을 하면서 검찰이 자기 식구 감싸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비판을 해왔던 것들이 이렇게 보복으로 들어오는가 싶어서 좀 참담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우리 국민의힘당의 김웅 의원님은 제 절친한 과 정치학과 선배입니다. 나이는 같지만 정치학과 선배인데요. 그런데 제가 여기 국회에 들어와서도 그렇게 식사하자고 여러 번 했었는데 계속 이 핑계 저 핑계 거절하더니 그것이 그 배우의 그놈이어서 그랬나 싶어서 또한 씁쓸합니다. 저희가 대학교에서 정치에 대해서 배울 때 정치란 정치학 언론에서 한 사회에서 이수한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다. 즉 협상을 통해서 배분하는 것, 즉 협상의 결과가 정치라는 것을 통해서 배웠고, 저도 그런 정치를 해보려고 웬만하면 야당하고도 화합하면서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걸 보면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가 검찰의 문제도 있고 언론의 문제도 있는데, 언론 여야를 떠나서 먼디투데이에서 그 엄청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 기자들 어느 누구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 않고, 검찰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엘리트 집단인 검찰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 않은 것이, 저는 우리 정치권에서 반드시 의원들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정치권의 문제도 검찰과 언론이 대우를 축소하고 그들이 불가능하다면 저희에게 주어진 헌법의 권력을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예. 네, 국조실장님. 예. 네. 제가 10월 1일 첫날 질의를 했었는데 어떤 질의를 했었냐면요. 대장동에서의 초과이익, 이것과 관련해서 하천대유가 50% 정도를 먹은, 몇천억을 먹은 이 사건에 대해서 국민들은 매우 분노하고 있고, 그래서 국무조정실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와 관련해서 불로소득, 민간 사업자에게 대한 정당한 이익을 부여하되 엄청난 초과이익, 국민에게 돌아갈 엄청난 초과이익이 가는 이 구조를 막는 불로소득 환수위원회든 초과수익 환수위원회든 이런 것을 고민해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고민 좀 하셨습니까? 예, 의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국감이 끝나고 나면은 좀 관계부처하고 좀 협의를 해서 어떤 방안이 있을지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것이 좀 있어서 뉴스테이부터 좀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뉴스테이가요, 2015년 1월 달에 김성태 의원님이 발의하셔가지고 그 법이 통과됐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민간 기업형 임대사업자의 규제를 폐지했습니다. 어떤 규제를 폐지했냐면 보시겠습니다. 어떤 규제를 폐지했냐면 임대 전환 의무를 폐지했습니다. 즉 임대 분양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임차인 자격을 무자격자로 하는 것도 폐지했습니다. 초기 임대료에 대한 제한도 폐지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공유지에서 공공부문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택지를 추첨 수의 방식으로 줄 수 있도록 만들었고 금융 지원도 하고 세제 지원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수익이 얼마나 나는가를 좀 볼게요. 건설사가 일정 수익을 보장하는 구조인데 초과이익이 지금 수천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건설사가 독식하는 구조인데요. 지금 나오죠. 하나만 예를 들면 화성 동탄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본이 225억인데 초과이익은 3,942억입니다. 기본 약정이익 빼놓고 초과이익이 그렇답니다. 이게 몇 배입니까? 이게 예상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 18곳 중에서 1,500억 이상의 초과이익이 나는 곳이 11곳이나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화천대유가 5,900세대를 가지고 5천억을 초과이익을 했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비교하면은 이 뉴스데이로 비교하면은 5,000세대면은 2조 원의 초과이익을 가져가는 꼴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이대로 방치해도 됩니까? 상세한 분석은 생략하겠는데요. 거기 예. 여기 있는 대로 화성 동탄에서는 1,100세대 정도 하는데 4천억. 김포 한강에서도 2,300억. 우미건설이 그대로 가져가고 있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초과 이득을 임대사업자가 가져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양 전환 의무가 없기 때문에 임차인들은 8년이 지나면 그대로 나가야 됩니다. 그 수익은 누구 겁니까? 건설사 것입니다. 0% 환수율은 공익 환수율이 0%입니다. 그래서 이 돈은 반드시 국민에게 돌아가야 될 돈 아닙니까?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인허가를 통해서 용도 변경을 통해서 얻어진 이익인데 이게 민간 건설사한테 다 돌아간다는 게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국조실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예. 이 부분을 어느 한 부서가 할 수가 없어요. 네. 이러한 현상이 있다는 것을 보고 뉴스데이에서 법으로 이것을 보장해서 그대로 가고 있고 18군데 총액이 얼마인지 압니까? 3조 원입니다. 3조 원이 넘습니다. 3조 원이 넘는 소득이 정상 이득을 빼놓고 초과이익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게 뉴스데이 법입니다. 그것을 지금 그대로 둬서는 안 되기 때문에 국조실에서 뉴스데이법부터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민해 달라는 취지입니다. 최근에 그러니까 저랑 일부 몇 명이 고민해서 만든 게 누구나 법이라는 겁니다. 누구나 집이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다른 것도 있지만 거기서 핵심은 뭐냐면 10년 뒤에 분양을 받을 때 그 분양 가격을 뭘로 하냐면은 최초 분양가로 정해놓는 겁니다. 그래서 10년 뒤에 내가 분양을 받고 싶으면 받고 안 받고 싶으면 안 받는 겁니다. 결국 그 초과이익은 임차인에게 주는 구조입니다. 이런 구조들을 포함해서 초과이익과 불로소득을 근절하는 방안을 국조실에서 반드시 마련을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를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제 과도한 초과이익이 어느 특정한 집단에게 간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하여튼 그렇게 공익적인 측면에서 좀 저희들이 살펴볼 부분은 물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는 이제 제도적인 측면에서 무엇을 보완해야 되고 무엇을 개선해야 되는지 관계부처하고 좀 회의를 해서 이런 부분에 정부가 개선할 부분을 좀 찾아서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예, 임명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희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